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2월 4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처럼 이렇게 아침신문에 뭐가 났는지 기다려지는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예. 오늘은 또 어제에 이어서 한겨레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 부부와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를 챙겼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껏 베일에 가려있던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 부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좀 더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정윤회 씨 부부라고 한겨레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예. 정윤회 씨 딸과 연관된 문제지요. 예. 그러나 정윤회 씨 부부는 현재 남남입니다. 법적으로는 이혼했죠? 이혼했습니다. 예. 예. 정윤회 씨의 그 딸이 이 승마 선수인데,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지위를 이용해서 승마협회를 좌지우지한 거 아니냐. 결국 딸이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는 과정에 있어서 힘을 발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번져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어제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윤회 씨가 마음에 안 들어할 조사 결과를 내놓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과장을 경질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보도 내용 아닙니까? 예. 자, 오늘 추가된 보도 내용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을 꺼내서 문화체육관광부 노모국장, 진모과장, 바로 그 국장과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국장과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부 두 공무원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두 공무원을 지목한 구체적인 이유나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건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게 됐다는지 등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장과장의 인사는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해명을 했는데,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일개 부처 공무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했다면은 이건 인사권을 가진 주무장관에게 사실상 경질 또는 좌천하라, 이렇게 인사를 지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 박근혜 대통령 언급 직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돌출 인사에 대한 그 잡음을 우려해서 처음에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상의하고 한두 달 뒤에 정기 인사 때 이 국장과 과장을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불과 이틀 뒤 두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처가 어떻게 됐는지를 재차 확인했고, 이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얼마 뒤에 이 국장과 과장을 산하기관으로 내려보내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지시가 이루어졌던 당시는 이 국장과 과장이 청와대 하명으로 승마협회에 대한 과거 전례가 없던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직후였죠. 정윤회 씨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이 조사를 지시한 곳은 알고 보니까 이제 청와대 그 교육 사회문화수석실이었다는 거죠. 예. 예. 대통령 지시가 아니었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은 없습니다. 예.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한겨레 보도가 어제도 있었고요. 네. 뭐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어떤 반박이나 입장 발표가 없지요. 예.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런 보도가 일면 톱으로 나갔다면은 기사를 봤을 테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 가타부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은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반응도 나올 법한데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예.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예. 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차원에서 부인했죠. 그 보도 내용을 부인하긴 했습니다만은 청와대는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신문들은 정윤회 씨보다는 박지만 씨에 주로 주목했습니다. 우선 한겨레 사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태로 정윤회 씨에 대한 의혹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의 국정 관여 시도 의혹도 조금씩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전 캠프에서 핵심 관리 대상으로 꼽혔던 박지만 씨가 정부 출범 이후 보이지 않게 움직이면서 활동 영역을 넓히려다가 이번에 정윤회, 박지만 갈등설에 휘말렸다는 분석도 나온다는 것이 한겨레 시각인데, 대통령의 혈육인 박지만 씨는 측근으로 알려진 정윤회 씨, 문고리 권력 3인방과 함께 핵심 비선으로 꼽혀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박지만 씨 쪽 사람들이 줄줄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권력 핵심부에서 밀려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미 아시는 대로 박지만 씨와 가까운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지난 4월에 사표를 냈고요. 사표를 내는 과정에서 홍경식 민정수석이 사표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사표를 냈다는 것이 조응천 비서관의 그런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한 달 뒤에 백기승 국정홍보비서관도 옷을 벗었습니다. 백기승 비서관은 박지만 씨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8월에는 국정원 내에서 박지만 씨 또는 조응천 전 비서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좌천되거나 옷을 벗었다, 이렇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사정기관 관계자가 한겨레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당시 국정원이 1급 간부들에 대해서 큰 폭의 인사를 했는데 청와대가 갑자기 1급 간부 K씨를 퇴진시키라고 요구했다. 예. 발령받은 직후 자진해서 물러났다. 박지만 라인이 날아간 것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10월에는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경질됐습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 뭐 선임될 때부터 박지만 인맥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구구한 소문을 낳았는데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박지만 씨와 고등학교, 또 육사 37기 동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중앙고등학교 서울. 자, 이 외에도 이런저런 그 박지만 씨와 관련한 인사 개입 의혹 적지 않았는데요. 자, 이 박지만 씨와 가까운 정치권 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몇 달 전쯤 박지만 씨와 통화하면서 인사 개입설 등에 대해 물어봤는데, 나는 누나가 무섭다. 박근혜 누나가 무섭다. 하지만 둘째 누나가 더 좋고 편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더 좋고 편한 둘째 누나, 예, 그 남편이죠. 신동욱 씨요. 신동욱 씨, 정대로 해서 고소했었던 박지만 씨인데,
매부하고는 사이가 나쁠 수 있어도 누나하고는 친한 모양입니다. 예. 오늘 한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누나가 무섭다던 박지만 세력 만들려다가 밀려난 듯. 예. 예. 이게 공직자들 물러날 때 말이죠. 네. 언론이 옷을 벗었다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이거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성 공직자일 경우에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여기서 물러났다 사표 냈다 하면 되지. 굳이 뭐 옷을 벗었다. 예. 집에 갔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 다른 표현으로. 한국일보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현 정부 비선 실세로 거론되는 정윤회 씨의 박지만 미행설 관련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박지만 씨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대응 방안을 상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예.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정황이 담긴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이번 사태의 주요 당사자인 조응천 전 비서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과 정윤회 씨와의 갈등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됩니다. 자, 사정당국에서 정보를 얻은 기사인데요. 박지만 씨가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로부터 올해 3월 23일자 시사저널에 실린 박지만, 정윤회가 나를 미행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사실인지를 묻는 서면 지지서를 받았는데 예. 이 기사는 박지만 씨가 작년 말 정체불명의 산으로부터 한 달 이상 미행을 당했는데 이를 사주한 사람은 정윤회 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우리 뉴스바에서 인터뷰도 했습니다만은 정윤회 씨는 지난 7월에 시사저널 기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미행설의 진위 여부 판단에 있어서 핵심 참고인이 박지만 씨라고 보고 서면 조사에 나섰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 직면한 박지만 씨가 이 조응천 전 비서관한테서 사실상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서면 조사에 답변을 한 건 확인이 안 됐죠, 아직?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시사저널 고소 사건 그리고 정윤회 문건 사태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뉴스바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게다가 정윤회 씨 문건의 진위 여부를 놓고 지금 정윤회 씨와 조응천 전 비서관이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정윤회 대 조응천의 대립구도, 실은 정윤회 대 박지만의 대립구도로 봐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추론을 이 기사를 통해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지만 씨는 그럼 피해자냐? 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 않다는 여러 정황이 있는데요. 6개월 만에 경질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인터뷰가 오늘 한국일보에 실렸습니다. 예. 내가 군에서 잘린 것은 박지만과 가까운 측근 군인을 검증하다가 괘씸죄를 뒤집어쓰고 속가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눈길을 끕니다. 장경욱 전 사령관은 한국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군인들이 바깥에 줄을 대려고 혈안이 돼 있다라면서 군 내에 만연한 파워게임의 단면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임명 6개월 만에 지난해 10월 돌연 경질됐는데 이임식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 도망치고 이렇게 기무사를 떠났는데 후임이 누구냐? 바로 그 이재수 씨입니다. 박지만 씨와의 고등학교 육사 동기. 예. 예. 박지만 씨의 영향력이 작용해서 결국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물러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에 자기 사람을 갖다 앉혔다 이런 얘기죠. 예. 내가 잘못했다면 해명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안 줄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이 위에서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다. 조사는 법령에 나온 대로 일한 것이다. 그렇다고 나를 문고리 권력 3인방과 연결짓진 마라. 그들과는 공감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기무사령관이 사람으로 친다면 지금 3번째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이게 지금 나라꼴이 이게 도대체 아니 측근들이 이렇게 군 인사, 국정원 인사 그리고 검찰 인사는 뭐 개입된 구체적인 정황은 없습니다만은 뭐 검찰을 어떤 식으로 손봐야 된다라는 정윤회 씨의 그 워딩이 그 박건천 경정이 쓴 감찰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인사.
곳곳에 인사에 이 비선들이 개입해가지고 이 농단을 했으니 이 나라 꼴이 이게 도대체 아이고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오늘 한겨레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 동반 퇴진이 우선이다. 이런 제목의 사설입니다. 예. 뭐 비서진 퇴진하라는 얘기는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민식 의원이 그런 말했죠. 검사 출신의 3인방은 대통령을 위해서 잠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예. 지금의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제의 보고서를 사실상 찌라시로 규정했을 때와도 크게 바뀌어 있다. 우선 청와대 비서관들과 연락이 끊겨서 인간적으로 섭섭했다는 정윤회. 그리고 정윤회 씨를 10년 전쯤 보고 더 이상은 안 만났다는 이재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응천 전 비서관의 증언이 나오고서야 정윤회 씨는 말을 바꿔서 4월 이재만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을 시인했다.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청와대 파견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버린 상황에서 검찰이 이런 모든 것을 속 시원히 파헤칠 수 없는 형편이다. 사실 문건 유출만 해도 제대로 조사하려면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직접 조사가 필수적이다. 청와대는 이미 4월쯤 문서 유출 사실을 인지했고 문제의 심각성이 김기춘 실장에게도 보고됐다는 것이 조응천 전 비서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그런데도 김기춘 실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온 경위를 외면하면 문건 유출 사건 수사는 핵심을 잃게 된다. 필요하다면 문건이 작성된 장소인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압수수색도 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 조사 단계부터 3인방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이들이 보낸 법률 대리인의 진술을 받는데 그쳤다. 예, 이런 내용이 사설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박경정 때려잡기에 검찰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건 작성자인 박모경정, 동아일보는 박모경정이라고 하는군요. 딴 데 다 박관천 경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동아일보 사면을 보겠습니다. 박관천 경정이 유출자다, 제3자가 유출자다. 뭐 서로 견해가 충돌하는데요. 예. 청와대는 정윤회 씨 동양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유출자로 지목하고 있는데 하지만 제3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이와 관련한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 세계일보 보도가 나자마자 박관천 경정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고소했습니다. 자, 사실 박관천 경정이 많은 문서를 출력했다. 이거가 유일한 증거거든요. 이거를 최근에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이 문서가 유출되고 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다량 프린트했다는 사실 정도만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예. 뭐 출력했다고 프린트했다고 그게 다 문서 유출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관천 경정은 문건 유출과 상관이 있다는 식으로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는 박관천 경정이 한 짓이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고소하고 있으니 이 청와대의 그 행태는 여러 가지로 좀 빈쪽을 사기 딱 알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오늘 그 박관천 경정이 이제 검찰에 뭐 잠시 후면 출석을 한다니까. 10시에. 나가서 조사를 받는다니까. 예. 근데 이 변호인만 나가면 안 되나요? 고소인들처럼 말이죠. 그렇죠. 고소인들처럼. 변호인이 있는 걸로 네. 알려지고 있는데 예. 어쨌든 그 조사 과정에서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박관천 경정이 근무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점입니다. 예. 검찰이 경찰의 그 서울 그 경찰청을 이렇게 압수수색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이게 이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 이제 정보분실이거든요. 예. 그러면 서울 경찰이 수집한 온갖 정보들이 여기에 다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정보를 검찰이 가져갔겠지요. 별건 수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뭐 이제 검찰은 뭐 관련 자료만 보겠다라고 얘기하겠지만요.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매일경제 29면을 보면 말이죠.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관천 경정 근무지와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이렇게 한 기사를 다루면서 말이죠. 정윤회 씨가 이 문고리 권력 3인방하고 만났다는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내용의 기사가 담겨 있습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관천 경정은 개인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면서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해당 문건 근거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이 모인 이른바 십상시 관계자들이 이 모임 장소에 드나드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녹취록 등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박관천 경정이 그걸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동안의 청와대의 어떤 주장이나 네. 정윤회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다 드러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화 통화는 했다. 이 말도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전화 통화만 했다. 만나지는 않았다. 만나지는 않았지만 예. 전화 통화는 했다. 예. 이 말도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만났지만 이제 접촉은 없었다. 예.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죠. 또 진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예. 있지 않겠는가? 내가 접촉하지 않았다고 했지. 예. 안 만났다고 한 적은 없다. 언제까지 이런 사술로 국민을 기만하려 들 건지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매일경제 보도대로 박관천 경정이 그런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면, 네. 이 사건은 좀 사실관계에서는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정윤회 씨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하고요. 또 모르죠. 박관천 경정이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겨레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은 지난 2012년 대선 기간 1급 기밀 문건인 1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여권이 유출 공개했을 때와 비교해보면은 균형감을 상실한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기사입니다. 청와대 문건이 이는 마찬가지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여권이 유출 공개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면서 두둔했던 그런 이력이 있었던 거지요. 예. 자, 1급 남북 대화록은 알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기들이 말하는 찌라시, 이 찌라시를 담은 문건은 국기문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어째 이렇게 잣대가 다릅니까? 1급 기밀 문건은 이걸 공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다. 이래놓고는 찌라시에 불과한 것이다라면서 애써 폄하했던 그 문건은 유출되니까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두 잣대, 일관성 없음, 이것뿐이겠습니까? 동아일보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올해 7월에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 총리가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겠다. 이러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빨리 투자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는데 말이죠. 그런 식의 정책을 도입했지만 실제 투자는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기업의 3분기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15.6%라는 겁니다. 예. 줄었다는 겁니다. R&D 투자는 조금 늘었습니다. 2.2%. 이건 미미해가지고 늘어난 거라고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장기 불황 상태인데다 생산을 늘릴 엄두를 내지 못해서 결국 기업들이 투자를 못했다는 건데 정부가 아무리 채찍을 가한들 이게 기업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초이노믹스의 허와실 그와 관련한 한겨레 일면 기사도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정규직 노동자를 개혁 대상으로 상정하고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죠. 정규직이 누리는 몫을 덜어내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핵심 논리인데 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지금보다도 손쉽게 하자는 주장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여러 나라를 예로 들었어요. 유럽 여러 나라가
고용 유연화로 그러니까 쉽게 자를 수 있는 그런 고용 정책을 펴서 고용률 높이기에 성공했다. 이런 근거를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독일과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의 사례를 들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풀어야 한다. 이렇게 역설을 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 견해는 다릅니다. 또 다른 진실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다는 거지요. 유럽 국가들이 1980에서 1990년대 노동시장을 개혁할 때 유연성과 함께 안정성을 대폭 높인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안정성은 빼고 유연성만 앞세웠다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안정적인 장기 실업 급여를 보장하고요. 비정규직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고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다른 한쪽이 굴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양측이 신뢰와 호혜, 평등이 기반된 그런 노사정 협약을 이렇게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노동자들은 해고 이꼬르 살인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이유가 취약한 사회 안전망 때문인데 이 때문에 정부의 책임은 방기하고 정규직 노동자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잘려도 당분간 좀 쉬었다 새로 일하지 이러면은 고용 유연화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린 잘리면 삭풍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런 유럽의 사례는 왜 얘기하지 않지요? 초이께서 말입니다. 노믹스를 이끄시는 초이께서. 이 기사도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 8면을 보면은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의 이름이 실렸습니다. 한겨레가 실명을 깠군요. 사진도 실었습니다.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입니다. 예. 인턴 여학생과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현직 서울대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것은 개교 이래 처음입니다. 경향신문 11면으로 가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 못해 참 치가 떨리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군요.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채용 공고를 내면서 전라도 출신 지원 불가 이렇게 명시를 해서 큰 무리를 빚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이런 공고는요, 기본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사람을 뽑을 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성별과 신앙, 연령,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 임신, 병력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가 그렇습니다. 이 업체는 아르바이트생 채용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의 실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되는 공고를 삭제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알기 위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전체 임직원 가운데 호남 출신의 비중이 10% 이상으로 수도권 출신들을 제외하면은 적지 않은 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예. 사장은 어느 지역 출신이랍니까? 글쎄 말입니다. 분명히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 않는다면은 이 나라는 지역 차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그런 나라라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요. 경비원이 분신한 아파트. 자, 입주자들이요. 끝내 전원 해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경비원 78명에 대해서 말이죠. 예. 또 한 번 이들을 죽이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 안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여기에 합의해줬던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분들 염치라는 것이 있습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홍문종의 앞뒤 다른 말. 12월 3일 JTBC에 나와서 청와대 내 실세 사이의 갈등에 대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이제 진화가 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민 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국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 3인방 예를 들면 이제 퇴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요. 지금 청와대 내부를 보면 이제 이 문건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청와대 어떤 비서진들 사이에 권력 싸움이 있고 암투도 좀 있는 것 같고 권력의 어떤 투쟁, 갈등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비춰진단 말이죠.
비춰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이라는 게 분명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회라는 데가 말이죠. 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모든 국회의원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국회가 제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BH도 청와대도 여러 사람들이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른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중에서 가장 맞는 지금 상황에 맞는 그런 해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청와대의 그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 모든 다른 의견들이 만들어지는 민주당에서 만들어지는 야당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의견들을 맨날 권력 싸움이라고 암투나하고 이게 바로 깨질 정당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맨날 권력 싸움이라고 암투나하고 이게 바로 깨질 정당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아니 이런 홍문종은 3월 4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야합은 잘못된 만남입니다. 시작이 잘못됐는데 과정과 끝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집은 나눠 먹기는 없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5대5 정신의 해석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만 봐도 지분 싸움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고질병인 친노, 비노 갈등에 안철수 세력까지 가세해 개파 싸움이 더 불거질 것입니다. 정책 역시 갈등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양측이 정강 정책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채 정당을 급조하다 보니 껌껌이 부딪힐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만들어지는 야당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의견들을 맨날 권력 싸움이라고 암투나하고 이게 바로 깨질 정당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